한강의 기적 속에 기적은 없다. 다만 성실하고 지혜로운 노동이 있을 뿐이다. 고생만 하다 망하는 이유. 나는 평생을 두 발로 뛰었다. 머리보다 몸을 먼저 썼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땀 흘리면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고생이 길어질수록 낙은 멀어지기도 했다. 많이 버틴다고 많이 가진 게 아니었다. 나는 고생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기준으로 버텼고 책임으로 버텼고 판단으로 벌었다. 고생만으로는 안 된다. 그건 생존일 뿐이다. 부는 생존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아무리 고된 길을 걸어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돌아간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기준이 없으면 반복이다. 성실은 기본이지 전략이 아니다.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허리를 굽히고 몸을 던졌지만 그걸로 부를 쌓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출발선이었을 뿐이다. 부는 방향과 책임의 합이다. 고생이 나를 만들었다고? 그건 반만 맞는 말이다. 나를 만든 건 고생을 견디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부의 기준을 결정했다. 나는 무작정 오래 일하는 사람보다 짧게 일해도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을 신뢰했다. 시간을 얼마나 들였느냐보다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중요했다. 그걸 모르고 고생으로 승부 보려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허리 휘도록 일하고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벌어도 끝에는 남는 게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이 정한 잣대, 남이 정한 시스템, 남이 정한 보상 위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고생의 길이 아니라 내가 설계한 길 위에 서기로 했다. 처음엔 바보 취급받았다. 무작정 뛰지 않으니까 게으르다 했다. 가만히 생각만 하니까 겁쟁이라 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줬다. 일이 아니라 기준이 돈을 만든다는 걸, 몸이 아니라 선택이 불을 부른다는 걸. 이 세상은 고생한 만큼 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부의 설계가 시작된다. 나는 말한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다. 부는 방향이다. 그리고 방향은 결국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누구는 말했다. 고생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됐다. 배신하지 않는 건 고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더 오래 일해도 더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더 많이 참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도 있다. 그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점검했다. 내 선택은 맞았는가? 아니, 기준은 있었는가? 불을 만드는 건 지속 가능한 선택이다. 즉흥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그 순간에 분노, 질투, 초조함으로 내린 판단은 결국 대가를 청구한다. 나는 그런 대가를 수없이 치르고 나서야 사람을 기준에 넣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 결과가 아니라 태도.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욕심보다 책임이 앞서는 사람인지, 잘할 때보다 틀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그게 보이면 일의 방향이 보였다. 그게 안 보이면 고생이 길어지고 부는 멀어졌다. 나는 고생보다 사람을 붙잡았다. 사람을 보면 그가 가는 방향이 보였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나의 선택이 되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미 없는 고생을 피해야 한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고생은 그냥 통증이다. 기준 없는 선택,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선택만 하자.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만 곁에 둔다. 그 기준만 지켜도 내 인생은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 서면 고생은 자산이 되고 실패는 설계가 된다. 나는 고생을 줄이려 하지 않았다. 단지 헛된 고생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그 차이가 부의 차이를 만들었다.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잃는다. 차이는 기준이다. 선택의 기준이 고생의 가치까지 바꾼다. 처음엔 나도 버텼다. 안 되면 더 하고 모르면 더 배우고 깨지면 더 달렸다. 그게 정답이라 믿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면 남들보다 더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열심히 사는 건 쉽다. 남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어렵다. 사람은 버티는데 익숙하다. 하던 일 계속하는 건 쉽다. 익숙한 고생은 익숙한 만큼 위안이 되니까. 하지만 그게 결국 가장 위험한 고생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 왜냐하면 그 고생은 계속해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 버티는 고생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고생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남의 시스템 안에서 내 체력만 깎이는 일이다. 누군가는 시스템을 짜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허리를 굽힌다. 나는 두 번째가 되지 않기로 했다. 지금 당장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고생이 나중에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따져야 한다. 자유를 향하지 않는 고생은 종속이다. 그리고 종속은 늘 내 삶의 선택권을 빼앗아간다. 나는 행동의 기준을 바꿨다. 힘든가 보다 바뀌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지금 이 행동이 과거를 반복하는 건지 미래를 설계하는 건지 단 한 걸음이라도 내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 고생은 가치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버티는 게 아니라 길을 잘못 든 거다. 나는 시스템을 바꿨다. 사람을 바꿨고 기준을 바꿨고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하던 대로 하지 않았다. 그게 무섭고 두려웠지만 결국 그 한 번의 변곡점이 모든 걸 바꿨다. 고생은 구조를 바꿀 때 자산이 된다. 그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다. 나는 내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기준을 바꾸는 순간 모든 판단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판단들이 모여 하나의 부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든데 못 그만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이건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건 바꾸는 중입니다. 그리고 난 그걸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고생이 밑거름이라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밑거름이 되려면 뿌릴 씨앗이 있어야 한다. 고생만 있고 방향이 없으면 그건 그냥 진창이다. 나는 똑같은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며 그 말을 체험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남고 남들보다 2배로 일했는데 결과는 늘 제자리였다. 왜일까?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결과는 얼마나 고생했는가 보다 어떤 구조 안에서 일했는가로 결정된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혼자서 뭐든 해내려 했고 모든 걸 기억하고 모든 걸 내 손으로 붙잡았다. 그게 성실인 줄 알았다. 그게 책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건 그냥 내가 시스템 없이 에너지로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정말 중요한 건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구조 안에 있는가였다. 그리고 그런 구조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만들어야 한다. 설계해야 한다. 그걸 모르고 버티면은 그 고생은 결코 자산이 되지 않는다. 나는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짰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반드시 성과로 연결돼야 하는 일만 남긴다. 나를 소모하는 루틴은 과감히 지운다. 결과가 없는 피로감은, 성과가 없는 충성심은 언젠가 나를 가난한 모범생으로 만든다. 나는 나의 구조를 다시 짰다. 일의 흐름, 사람과의 관계, 내가 개입하는 방식까지 반복되는 실수는 자동화했고 필요 없는 결정은 규칙으로 대체했다. 모든 피로는 설계의 오류였다.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그 고생의 경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 길 끝에 결과가 없을 거라면 그건 멈춰야 할 타이밍이다. 계속하면 언젠간 될 거란 희망보다 어떻게 해야 지금 바로 바뀌는지를 봐야 한다.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시스템의 정확도에 비례한다. 나는 일을 바꾼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내 삶 전체를 바꿨다. 부는 한 번 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한 번 버틴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진짜 부는 반복 가능한 구조에서 나온다. 즉 다시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게 자산이 된다. 한 번 운 좋게 된 거라면 그건 행운이지 자산이 아니다. 다시 안 되면 그건 경험이 아니라 사건이다. 나는 고생을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구조를 반복했다. 일이 잘 풀렸을 때 그 원인을 기억했고 관계를 잘 풀었을 때 그 대화의 흐름을 복귀했다. 성과가 나왔을 땐 그 과정을 정리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엔 더 빨리, 더 쉽게, 더 작게 움직여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게 진짜 부의 시작이었다. 처음엔 느리다. 정리하고 정비하고 구조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한 번만 구조를 만들면 그 이후의 고생은 줄어들고 결과는 쌓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삶이 바뀐다. 고생이 줄었는데 성과는 늘어난다. 노동은 줄었는데 가치는 올라간다. 그 순간이 온다. 아, 이게 되는 구조구나. 그때부터는 그 구조를 키우는 일만 남는다. 단순히 고생의 양이 아니라 그 구조의 반복 횟수가 부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사람들은 복리를 이자 계산할 때만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도 행동도 선택도 복리로 작동한다. 좋은 시스템은 반복할수록 강해지고 나쁜 습관은 반복할수록 가난해진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의 복리 구조를 만들었다. 사람도 일도 시간도.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복리를 가능하게 하는 게 회복력이라는 사실이다. 잘 될 때만 작동하는 구조는 진짜가 아니다. 한번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설계가 진짜 자산이다. 나는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넘기지 않았다. 내 감정, 내 관계, 내 시간표까지 다시 뜯어봤다. 그리고 구조를 보완했다. 그 덕에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고 같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복리의 조건은 성장보다 회복이다. 나는 거기서 부의 비밀을 알았다. 고생의 양이 아니라 복구의 속도가 나를 다르게 만들었다. 부는 결국 돈이 아니다. 기회도 아니다. 더는 소모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상태다.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부다. 고생은 그 선택권이 없을 때 시작된다. 남이 정한 시간에 움직이고 해야 하는 일에 매이고 버텨야만 하는 관계를 감당하며 사는 날들이 쌓이면 내 삶은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된다. 그게 진짜 가난이다. 나는 부를 쫓은 게 아니다.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었다. 어떻게 일할지, 언제 멈출지, 누구와 함께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건 돈이 아니라 구조였다. 고생을 설계로 바꾸고 설계를 반복으로 만들고 반복을 회복력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그게 쌓이고 나니 부가 따라왔다. 그래서 나는 안다. 부는 내가 만든 선택지의 총합이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누구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가? 그 여유와 기준이 부를 만든다.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삶을 설계하지 않으면 부는 오지 않는다. 결국 삶 전체가 구조화되어야 부는 유지된다. 그날 고생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그 고생을 쌓아 삶을 설계로 바꾸는 사람만이 부를 갖는다. 나는 아침마다 물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삶을 바꾸는 설계인가? 아니면 그저 버티기 위한 고생인가? 그 질문이 나를 바꿨다. 나의 하루를, 나의 시간표를, 나의 인간관계를 통째로 바꿨다. 삶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설계로 살아야 지속된다. 감정은 내일을 못 만든다. 계획도 충분하지 않다. 결국 나를 불어이끄는 건 나의 구조다. 그 구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돈도 사람도 시간도. 나는 구조부터 세웠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이 쌓여도 결국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제는 안다. 지금 이 고생이 어디를 향하는지만 분명하다면 버티는 것도 두렵지 않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설계가 있다면 그건 갇힌 게 아니라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 설계가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반복을 만들고 그 반복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결국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생은 노동이 아니라 투자다. 버티는 게 아니라 쌓는 것이다. 불확실한 희망이 아니라 구조화된 확신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진다.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남는 게 달라진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고생의 양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방향 없는 고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방향 있는 고생은 사람을 키운다. 고생을 구조로 바꿔낸 사람만이 결국 부를 쌓는다. 그것이 곧 당신의 부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해봤어. 한마디의 힘.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기회는 가진 자에게만 간다고, 이 나이에 뭘 시작하냐고.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되묻고 싶었다. 해봤어? 시도해본 적은 있느냐고. 당신이 말하는 그 불공평함이 정말로 시도 끝에 맞이한 현실인지 아니면 시작조차 해보지 않고 내린 합리적인 포기인지 말이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는 세상을 모른다.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른다. 시작이 없다면 실패도 없다. 그건 편안한 게 아니라 멈춘 것이다. 시도하고 결과가 없다고 낙담하지 마라. 결과조차 없는 삶을 택한 게 더 비극이다. 나는 소년 시절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서울로 올라왔다. 고작 그거 하나 들고 아무 연줄도 아무 계획도 없이 오로지 하나 되게 만들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말한다. 와, 대단하다. 현대를 만든 사람. 하지만 그 결과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 나는 매번 무엇이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트럭 한 대를 몰면서도,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도,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 누구도 안 된다고 했을 때도 나는 대묻지 않았다. 나는 선언했다. 된다. 되게 하면 된다. 세상은 늘 반대한다. 기성세대는 말린다. 친구는 걱정한다. 하지만 내게 중요한 건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내 선택이었다. 나는 언제나 시작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눴다.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그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과 세상을 탓하는 사람의 차이다. 실패가 두려운가? 나도 무서웠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난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더 큰 기회라고 말한다. 가진 게 없다는 건 잃을 게 없다는 뜻이다. 그건 가장 자유로운 시점이고 가장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다. 돈이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있었다. 시작하려는 마음. 그 하나가 전부를 바꿨다. 그 마음은 두려움을 밀어냈고 사람을 끌어당겼으며 기회를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세상을 바꾸는 큰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 그림 앞에서 핑계를 그린다. 너무 늦었다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내 환경이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고. 그 어떤 이유도 해봤어. 앞에서는 작아진다. 그 한마디는 현실을 꿰뚫는다. 사람의 진심을 드러낸다. 그 사람의 정신과 태도, 행동의 깊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뽑아봤다. 경력도 학벌도 중요했다. 하지만 끝내 나를 감동시킨 사람은 이력서가 아니라 태도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해보겠습니다. 그 말에는 책임이 담겨 있다. 불확실성을 뚫고 가겠다는 결의가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그 실패의 자격조차 없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보다 시작조차 안 한 사람을 더 안타깝게 여겼다.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시작한 사람일 뿐이다. 그 차이가 전부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며 산다. 하지만 기회는 스스로 걸어오지 않는다.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열어주지 않는다. 나는 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본 사람의 실패담은 귀하게 들었다. 그건 나의 성공 재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 한 것을 보고 판단한다.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을 다른 레벨에 올려놓는다. 지금 멈춰 있는가? 두려운가? 혼란스러운가? 괜찮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만 기억해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끝도 없다. 사람들은 될지 안 될지를 먼저 묻는다. 나는 그런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될지를 묻기 전에 할 건가 말 건가를 물어야 한다. 결정은 가능성보다 의지의 문제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 말지를 묻고 하기로 결정하면 되게 만든다. 그게 내 기준이었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다들 나를 비웃었다. 이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들어? 저건 망하는 길이야. 심지어 자금도 설계도 기술도 없었다. 오직 있었던 것은 의지와 계획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된다. 반드시 되게 만든다. 실행이란 그런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 조선소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나에게 그걸 하면 성공할 거라고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걸, 그 신념 하나로 밀고 나갔다. 그게 실행의 본질이다. 책상 위에서 계획 만들어 놓는 건 실행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조건만 보고 머뭇거리는 건 의지가 아니라 두려움의 포장이다. 나는 언제나 지금 가진 것을 쥐고 시작했다.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게 작든 낡았든 어설프든 쥐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간다. 사람이 붙고 돈이 움직이고 환경이 바뀐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되묻는다. 당신은 평생 준비만 하다 끝날 거다. 실행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완벽은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은 조건이 완벽해서 성공한 게 아니다. 조건을 뚫고 나간 실행이 결국 성공이라는 조건을 만들었다. 나는 기준을 세웠다. 일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질질 끌지 마라. 결정했으면 끝을 보고 움직여라. 중간에 흔들리면 끝도 흔들린다. 나는 끝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밀어붙였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심이 부족한 거다. 누군가는 말한다.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라도 움직여야 한다. 진짜 실행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 시간 없다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새벽부터 일했다. 정확히 새벽 4시 30분.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다. 세상보다 먼저 움직인 자만이 세상의 판을 바꿀 수 있다. 나에게 시간은 돈보다 귀한 자산이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일의 무게를 안다. 그는 실행의 가치를 안다. 그는 절대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책임이란 단어를 너무 자주 들었다. 하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책임은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다. 누군가는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난다. 그건 책임이 아니다. 진짜 책임지는 사람은 물러나는 대신 해결하고 나오는 사람이다. 나는 일을 맡길 때 겉보기보다 기준과 실행력으로 판단했다. 늦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하지만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 자기 결정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간다. 실행의 기준은 행동 하나로 드러난다. 결정을 미루는가, 작은 일부터 움직이는가, 시간을 핑계 삼는가, 시간을 깎아서라도 움직이는가, 그 작은 차이가 결국 10년 뒤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든다.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면 딱 하나만 물어봐라.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시작할 의지가 있느냐를. 의지가 있다면 실행은 그 다음이다. 그리고 그 실행이 당신의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꾼다. 나는 오늘도 그걸 믿는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사람들은 방향을 잃으면 두려움을 키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두려움은 갈 곳을 모를 때가 아니라 가야 할 이유를 모를 때 더 커진다는 걸. 명확한 방향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전략으로 바꾼다. 나는 그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먼저 묻는 게 있었다. 이 일은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필요한가? 그 질문이 내 기준이었고 그 기준이 방향이었다. 부는 방향의 누적이다. 한 번의 수익,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흐름이 만든 결과다.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그 방향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나는 리더로서 내가 가는 방향을 조직에게 숨기지 않았다. 눈빛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 일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전했다. 세상은 숫자와 실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먼저 봤다. 단기 실적보다 그가 5년 뒤를 준비하는 태도를 봤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살폈다. 그게 곧 그 사람의 비전이다. 그게 곧 그 사람의 기준이다. 내가 만든 회사는 시대를 바꾸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 뒤에는 사람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쫓고 있는가를 물었다. 돈인가, 안정인가, 명성인가, 아니면 책임과 성장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열쇠를 스스로 쥐고 있는가를 살폈다. 세상은 리더를 타고난다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리더는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한 발 앞에 나서는 사람, 그가 리더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움직이고 지시가 아니라 기준으로 이끌며 결과가 아니라 철학으로 승부 보는 사람, 그가 진짜 리더다. 나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믿었다. 리더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다. 지시가 아니라 설계로 말하고 비판이 아니라 격려로 밀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리더로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가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기준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줄 수 있는 철학을 나눠주고 싶었다. 돈을 주는 건 쉽다. 지시를 내리는 것도 쉽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기준을 남기는 건 어렵다. 나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때로는 그들이 나를 원망하기도 했다. 너무 일찍 출근하게 해서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너무 빠르게 판단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은 말한다. 그 시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밀어붙였다. 리더는 불편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크게 만들기 위해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게 리더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했다. 편안함을 멀리하고 쉬운 길을 피했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내가 만든 조직의 방식이 되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세운 방식은 그대로 조직의 문화가 된다. 기업은 곧 리더의 그림자다. 그의 생각, 말투, 결단, 기준이 고스란히 조직 전체에 녹아든다. 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 그래서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났고 매일 현장을 돌았으며 내가 먼저 기준을 지켰다. 내가 기준을 허물면 그 누구도 기준을 지킬 수 없다. 기준 없는 리더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한 사람의 리더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수많은 사람을 세워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나의 기준은 하나였다. 이 일이 이 사람을 더 크게 만드는가? 리더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구조는 철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기준 위에 지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리더가 직접 살아낸 것이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내 회사를 지탱했고 그들의 기준이 조직 전체의 힘이 되었다. 나는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었다. 두려운 건 그 실패를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태도였다. 실패는 누구나 겪는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떤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그릇이 정해진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공사를 시작했다가 돈이 끊긴 적도 있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적도 있었다.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매번 되물었다. 이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태도를 바꾸었고 내 선택을 바꾸었고 결국 다음 성공의 조건을 만들었다. 고통은 버리는 게 아니라 반죽하는 것이다. 두들기고 눌러서 내 기준을 새로 빚어내는 시간이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더 빨리 움직였다. 주저앉는 대신 이제 뭐부터 다시 해야 하지를 먼저 생각했다. 멈춰 있는 것은 실패보다 더 위험했다. 정신이 죽는 일이었고 사람을 작게 만드는 일이었고 기준을 허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의 순간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그 증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다시 걷는 발걸음, 다시 세우는 구조, 다시 도전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지 않았다.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움직이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묻는다. 어떻게 그 시련을 견디셨나요? 나는 거창한 철학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고 말한다. 나는 가진 게 없던 시절을 잊지 않았다. 쌀 한 톨도 거친 손으로 벽돌을 쌓아주던 사람도 나를 비난했던 이들도 모든 것이 나를 크게 만든 자산이었다. 감사는 사치가 아니라 흔들릴 때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다. 자기 힘을 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혼자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조직은 내 힘으로 만든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인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실행들이 모여 오늘의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감사만큼은 내 몫으로 남겨두었다. 모든 성과는 모든 사람의 몫이었다. 사람은 혼자 배울 수 없다. 사람에게서 배운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린 이에게서도 배운다. 나는 경영자로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늘 놓치지 않으려 한 건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태도였다.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어야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고집스러워 보일지라도 배움 앞에서는 늘 겸손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기준을 높이는 태도였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내리막을 걷는다. 그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다. 태도가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배우겠다는 사람을 믿었다. 그는 언젠간 일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위대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다. 배움을 포기하지 않아서 성장하는 것이다. 내 조직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 수치로는 미비했지만 마음의 무게로 회사를 지탱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런 이들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성과를 내기 전부터 이미 리더였다. 조직의 운명은 성공하는 한 명이 아니라 기준을 가진 평범한 수십 명에 달려있다. 그 기준은 고난 속에서 자란다. 그 기준은 감사 속에서 단단해진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다. 넘어진 사람을 보는 눈이 그 회사를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회사를 실패를 용서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 조직은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변화를 피하지 않았고 시련을 핑계로 삼지 않았다. 그 기준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이다. 나는 시작한 사람이다. 잘나서가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끝을 본 사람이다. 환경은 누구에게나 나빴다. 돈은 언제나 부족했다. 기회는 늘 누군가에게 먼저 갔다. 그러니까 나는 조건을 택하지 않고 실행을 택했다. 결과는 나중 문제였다. 세상이 보기 전에 해봤다는 사실 하나로 내가 나를 먼저 증명해야 했다. 실행하지 않는 말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그냥 망상이다. 책임지지 않는 선택은 가능성이 아니다. 회피다. 사람은 움직인 만큼 살아있다. 책임진 만큼 기뻐진다. 기준을 지킨 만큼 단단해진다. 지금도 누군가는 계산하고 있다. 될지 안 될지, 지금 해도 늦지 않을지. 나는 말한다. 그 시간은 이미 늦는 시간이다. 생각은 말보다 빠르다. 그러나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계획은 누구나 세운다. 그러나 실행은 기준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한다. 나는 수없이 후회했고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한 번도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 기준은 내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내가 끝까지 가져간 가장 오래된 약속이었다. 그 기준 하나가 나를 일으켰고 사람을 끌어당겼고 세상을 설득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다. 기준 없는 열정은 소음이다. 기준 없는 성공은 일시적이다. 기준 없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간다. 사람은 결국 기준대로 살아간다. 그 기준이 방향이 되고 반복된 선택이 쌓이면 그것이 곧 당신의 인생이 된다. 나는 그렇게 쌓았다. 말이 아니라 버팀으로, 실행으로, 그리고 책임으로. 그게 나였다. 그게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의 구조였다.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다. 시작도 하지 않고 의미를 묻지 마라. 기준도 세우지 않고 방향을 묻지 마라. 책임질 용기도 없이 결과를 부러워하지 마라. 움직여라. 붙들어라.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누군가 당신에게 물어올 것이다. 해보셨나요? 그 질문 앞에서 작아지지 않기를, 도망치지 않기를, 말없이 단단하게 해봤다고 말할 수 있기를. 해봤다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을 지키고 결국 당신의 부를 만든다.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한번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람 없이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니다. 사는 건 결국 사람 하나에 달려있다. 지금 잘 지내는 것도 돌이켜보면 누군가 한 명 덕이었다. 의견이 아닌 말투, 능력이 아닌 태도, 결과보다 책임. 그게 보이면 사람은 다시 보인다. 내가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건 일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누구랑 붙어 있는가였다. 기분 따라 말하고 감정 따라 끊어내고 상황 따라 판단하면 결국 남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완성된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니다. 서로 조금씩 무르익고 한두 번 실망해보고 결국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조건보다 태도를 먼저 봤다. 지금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 잘해주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은 드물다. 소리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적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몇 번이고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뭘 이루느냐보다 누구랑 그걸 해내느냐가 더 중요했다. 사람을 대할 땐 계산 말고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없으면 매번 기분대로 판단하게 된다. 말 한마디에 뒤집고 실수 한 번의 관계를 끊고 결국 아무도 못 믿게 된다. 믿음은 계산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간과 태도로 만들어진다. 한번 밀었을 때 상대가 뭐라 했는지, 내가 약할 때 옆에 있어 준 적이 있는지, 힘들다고 했을 때 질문 말고 행동으로 반응했는지 사람은 그걸 기억한다. 그리고 나도 기억해야 한다. 누가 내 삶을 붙잡아 줬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붙잡아줬는지 사는 동안 몇 번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관계를 붙잡을지 놓을지 그때 기준이 있어야 후회가 없다. 사람을 남긴다는 건 결국 나 자신에게 책임지는 일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사람을 남겼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사람 하나라도 지켜냈다면 그건 성공이다. 돈은 언젠가 다시 벌 수 있다. 기회도 또 온다. 하지만 사람은 똑같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남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의미 없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지켜주는 사람,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 기회가 올 때 함께 나누는 사람, 그게 결국 남는 사람이다. 성과는 잊힌다. 하지만 사람은 남는다. 사는 동안 그걸 잡고 있는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남을 사람인가? 누구를 곁에 둘 것인가? 그 질문 하나로 삶의 방향이 갈린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책임지는 사람을 택해야 한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을 봐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그게 전부다. 좋을 때는 다 붙는다. 결과가 날 때는 다 친해진다. 하지만 상황이 꼬였을 때, 말이 어긋났을 때,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본 모습이다. 사람은 평소에 보이는 게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난다. 내가 어려울 때 말 없이 도와준 적 있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 감싸진 않더라도 돌아서지 않았는가? 내가 바닥일 때 거기까지 내려와 줬는가? 그걸 겪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바꿨다. 괜찮은 사람인가? 가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인가? 이 기준 하나로 복잡했던 관계가 단순해진다. 내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 못 간다. 반응을 예측해야 하는 관계, 말투를 조절해야 유지되는 관계, 다 맞춰줘야 유지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시간이 쌓일수록 나를 무너뜨린다. 반대로 불편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기분보다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때로는 부딪혀도 다음날 다시 마주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남겨야 한다. 그게 자산이다. 사는 건 결국 이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된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도 마찬가지다. 쉽게 끊고 쉽게 의심하고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조건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태도를 따라 움직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는 안다. 말 안 해도 안다. 기분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남을 고르기 전에 먼저 내가 남을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야 한다. 약속을 미룰 때, 말투가 달라질 때, 생각이 다를 때, 그럴 때 내가 보여준 태도, 그게 내 사람을 결정한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가만히 돌아볼 일이다.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말재주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고 지적할 때와 지켜볼 때를 구분하고 끊어낼 때와 붙잡을 때를 구분하는 기준.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도 아무도 오래 남지 않는다. 사람은 우연히 남는 게 아니다. 남을 수 있도록 선택하고 남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이다. 나는 그 선택을 매일 한다. 누구와 밥을 먹을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누구의 말에 반응할지, 그 모든 선택이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삶의 방향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데 집중한다. 다른 건 변해도 괜찮다. 관계만 지켜지면 삶은 다시 흐른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이 지금 내 기준을 만든다. 사람을 남기고 싶다면 붙잡는 법보다 놓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관계는 무조건 지킨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잘라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 남아도 독이 된다. 사람은 거리를 잘못 두면 기준이 무너진다. 감정이 가까워질수록 판단은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본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지켜지고 있는가, 존중이 있는가, 책임이 있는가 말이 아니라 기준이 오가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소모다. 사람은 에너지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있고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가 있다. 계속 설명해야 하는 관계, 자꾸 오해가 쌓이는 관계, 존중이 빠진 관계. 그건 붙잡는 게 아니다. 끊는 게 낫다. 정든다고 모두 남기는 게 아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고 기준까지 공유된 건 아니다. 사람을 남긴다는 건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다. 다음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다.
기준이 무너진 관계는 붙잡을수록 내 삶을 무너뜨린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냉정하다. 감정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거다. 좋아도 선을 지키고 불편해도 존중을 지키고 싸워도 관계를 놓지 않는다. 하지만 그 선이 사라진다면 미련 없이 정리한다. 그게 진짜 관계다. 선이 지켜져야 사람도 지켜진다. 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관계를 설계한다. 감정으로 설득하지 않고 기준으로 확인한다. 그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내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말부터 꺼내는지 책임부터 지는지 사람은 그런 순간에 드러난다. 그걸 보고 결정해야 후회가 없다. 사람이 떠날 땐 잡지 않는다. 떠날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하지만 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붙잡는다. 미안하다는 말을 빨리 꺼내고 내가 먼저 움직인다. 내가 지켜야 할 관계라면 자존심보다 우선이다. 그 판단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해내는 것. 그게 관계를 살리는 기술이다. 사람을 남기고 싶다면 관계의 감정선을 버려야 한다. 관계를 구조화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말고 행동 전체를 봐야 한다.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 이 관계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 내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사람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남겨야 한다. 기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과는 평생 간다. 사람을 남기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남을 사람이어야 한다. 기준은 항상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 책임을 말하기 전에 내가 책임졌는지 보고 신뢰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신뢰를 쌓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람은 말로 안 남는다. 행동으로 남는다. 결정으로 남고 태도로 남고 시간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결국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난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 신뢰는 좋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불편할 때 불리할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로 결정된다. 내가 먼저 지켰는가? 내가 먼저 기다렸는가? 내가 먼저 이 관계를 살렸는가? 이 질문들이 나를 남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은 기준 없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결과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유리할 땐 앞에 서고 불리하면 뒤로 빠지는 사람, 설명은 많은데 책임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곁에 있어도 신뢰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일관성을 지켰다. 좋을 때도 불편할 때도 말투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반응이 감정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내 기준을 먼저 지켰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람을 오래 남기고 싶다면 계속해서 설득하려 하지 마라. 조용히 지켜라. 계속 설명하려 하지 마라. 꾸준히 보여줘라. 신뢰는 과시로 쌓이지 않는다. 기록으로 쌓인다.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말을 지켰는지가 기억된다. 기회가 오면 혼자 움직이지 않고 결정할 땐 상대 생각을 고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책임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믿어진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성과보다 관계를 지키고 결과보다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 결국 말보다 사람이 남는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사람을 믿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과정을 같이 간다는 뜻이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해도 되겠다는 결단이다. 그 결단을 말로 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줬다. 결국 사람을 남긴다는 건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준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책임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결국 남은 게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나는 그 순간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 가장 쓰디쓴 실패라고 생각했다. 사람 없이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니다. 사람이 남는 게 성공이고 그게 곧 당신의 부다.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지. 내일은 없다. 오늘 해라.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이다. 나는 말이 가볍다는 걸 안다. 다짐은 뜨겁지만 금세 식는다는 것도 안다. 내일의 다짐은 오늘의 회피다.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세상은 단 하나만 묻는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까지 뭘 했는가? 나는 목표를 적어본 적이 많다. 새 수첩을 사고 제목을 쓰고 선을 그으며 기분이 올라간 적도 있다. 하지만 책상 위에 펜보다 무거운 건 의자에서 일어나는 내 몸이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계획은 장식이 된다.
계획이 행동을 낳지 않으면 그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이다. 꿈은 불씨고 행동은 산소다. 불씨에 산소가 없으면 꺼진다. 꺼진 불씨를 붙잡고 내 안에는 큰 꿈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망상이다.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타오르는 열, 그리고 남아있는 재다. 열은 내 땀으로 남고 재는 결과로 남는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건 불이 아니다. 단지 상상일 뿐이다. 예전에 나는 이런 말을 많이 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 하지만 이건 실패가 내게 주는 가장 달콤한 말이었다.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완벽은 달아난다. 완벽을 기다리는 시간에 나는 불완전하게 시작해 완벽에 가까워졌다. 세상은 용감한 초보를 보상하고 겁먹은 전문가를 잇는다. 나는 배웠다. 움직이는 자만 세상과 부딪히고 부딪힌 자만 배울 자격이 생긴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다. 두려움은 시작하면 무너질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시작 전이 가장 무섭고 시작 후엔 바쁘다. 발을 디디면 땅이 생긴다. 땅 위에서 두려움은 논리가 된다. 이건 해결하고 저건 보완하자로 바뀐다. 두려움의 독은 정지한 상태에서만 작동한다. 나는 움직이는 순간 그 독성을 희석시켰다. 핑계는 세련되게 진화한다.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자본이 없고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핑계의 공통점은 외부를 탓한다는 것이다. 탓하는 순간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편안함은 성장의 반대말이다. 성장은 마찰에서 온다. 마찰은 불편함이고 불편함은 에너지다. 에너지 없는 목표가 어디 있는가? 오늘의 1시간을 바꾸지 못하면 내년에 365일을 바꾸지 못한다. 습관은 하루 단위로 쌓이고 인생은 습관 단위로 결정된다. 큰 목표는 거대한 돌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대한 돌도 모래 아래 합이다. 오늘 1시간의 방향이 내일의 궤적을 정한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따라온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재앙이 된다. 느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옳다면 속도를 올려라. 내 머릿속에서는 모두가 창업자였다. 모두가 투자자였고 모두가 리더였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다. 시장에선 시작한 사람만 참가자다. 나머지는 관객이다. 관객의 기분은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다. 관객의 조언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는다. 현금 흐름은 행동에서 나왔다. 나는 고객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견적을 내고 거절을 당하고 다시 제안했다. 이게 현실이었다. 꿈은 이 과정 앞에서 이름을 얻는다. 이름 없는 꿈은 환상이다. 이름을 얻는 순간 그것은 일이 된다. 나는 내 하루를 자주 점검했다. 오늘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쌓았는가? 불필요한 일을 잘라냈는가? 잡음을 지웠는가? 그리고 남긴 건 성과로 이어지는가? 한 줄의 기록,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미팅. 행동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움직이지 않았다면 원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걸 인정했고 그래서 바꿨다. 기회가 오면 잡겠다?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기회는 만드는 것이다. 나는 문이 열리길 기다리지 않았으며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문이 없으면 벽을 보고 벽이면 사다리를 찾고 사다리가 없으면 맨손으로 올라갔다.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결과였다. 가능할까가 아니라 되게 하라. 이 한 문장이 내 삶의 태도를 정리했다. 되게 하고 되는 방법을 찾았으며 되는 사람과 붙어 있었다. 그렇게 되는 흐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끝까지 갔다. 나는 규칙을 세웠다. 오늘 1시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와 같은 목표, 그리고 작은 실행을 끝까지, 그 작은 실행이 내일의 큰 결과를 만들었다. 내 삶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수행의 합이었다. 수행은 믿음을 현실로 번역했다. 믿음만 있고 수행이 없으면 믿음은 종교적 구호로 퇴화한다. 구호가 아닌 실력. 실력은 반복된 행동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이다. 나는 지금도 손을 움직인다. 일정을 만들고 통화 버튼을 누르고 메모를 하고 발주를 넣는다. 모르면 배우고 부족하면 빌리고 없으면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의 실행이 내 미래를 불러온다. 꿈은 기다리지 않는다. 경쟁자는 쉬지 않는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며 나는 꿈이 현실로 바뀌는 과정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게 됐다. 나는 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단 하나뿐이다. 행동, 결과, 수정,
재도전, 그 밖에 길은 없다. 그 사이를 건너뛰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머릿속에서 완벽한 그림을 그린다고 종이에 100가지 계획을 쓴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변화는 종이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발바닥, 손끝, 목소리, 땀에서 일어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다. 비전을 이야기할 때 눈이 빛났다. 그러나 정작 그 다음 날 행동으로 이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재능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생각이 떠오른 순간 몸을 움직이느냐의 여부다. 나는 깨달았다. 생각은 공짜지만 실행은 비용이 든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결과를 살 수 없다. 처음부터 길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맞는 길인지 모른 채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매번 부딪혔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길을 발견했다. 움직이는 발걸음이 지도였다. 정지한 사람은 여전히 어디로 갈까를 묻는다. 움직인 나는 여기는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다음으로 길을 옮겨갔다. 행동은 답을 찾지 않는다. 행동은 답을 만든다.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생각은 아무도 막을 수 없지만 현실은 행동이 만든다. 내가 밤새워 상상한 것보다 하루 동안 발로 뛴 1시간이 더 많은 것을 바꿨다. 머릿속에만 있는 꿈은 아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에 나갔고 사람을 만났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실패하면 다시 갔다. 거절당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 현실은 움직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한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성공은 단계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처음 시도는 어색하다. 두 번째 시도는 덜 어색하다. 세 번째 시도는 자연스럽다. 네 번째 시도에서야 제대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멈춘다. 나는 알았다. 성공은 네 번째 시도 이후에만 얼굴을 드러낸다. 그 얼굴을 보려면 최소한 4번은 부딪혀야 한다. 나는 어떤 일이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다. 계획이 허술해도 자료가 부족해도 경험이 없어도 나는 먼저 움직였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출발선은 없기 때문이다.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이미 출발선에서 100m를 달릴 수 있었다. 출발선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일수록 결승선과는 멀어진다. 행동은 나를 바꿨다. 시작 전에 나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작 후에 나는 현실의 데이터와 경험으로 채워졌다. 데이터는 나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경험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단단함이 결국 자신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자신감은 생각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감은 행동에서 온다. 나는 깨달았다. 꿈은 언젠가라는 단어와 함께 살면 썩는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면 그 꿈은 자란다. 언젠가는 핑계의 형제이고 지금은 실행의 부모다. 나는 매일 지금을 선택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어느 순간 꿈이 현실로 바뀌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꿈을 현실로 만든 게 아니라 행동이 나를 꿈 같은 현실 속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를 가장 괴롭힌 3가지 적이 있었다. 행동을 막는 적은 두려움, 완벽주의, 그리고 핑계다. 이 셋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가장 무겁게 묶어두는 족쇄였다. 나는 그 족쇄를 하나씩 부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내 머릿속에서만 살았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이미 망한 것처럼 상상하게 만든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 했을 때 나는 수백 가지 실패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 같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시작하고 보니 그 시나리오들은 90%가 쓰레기였다. 나머지 10%는 움직이면서 해결 가능했다. 두려움의 90%는 거짓말이고 나머지 10%는 행동이 해독제였다. 나는 그걸 경험으로 배웠다. 두려움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움직이면 두려움은 명확해지고 명확해진 두려움은 대책으로 바뀐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과 같다. 불을 켜면 괴물은 사라지고 대신 청소해야 할 먼지가 보인다. 괴물은 환상이었고 먼지는 현실이다. 나는 그 먼지를 치우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 완벽주의는 더 교묘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멈추게 했다. 계획서가 완벽해야 하고
자료가 완벽해야 하고 타이밍이 완벽해야 했다. 그러나 완벽을 기다리다 보면 시장은 변하고 기회는 사라진다. 나는 깨달았다. 완벽은 목적지가 아니라 핑계의 포장지였다. 완벽을 말하는 순간 나는 사실 지금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완벽주의를 부숴버렸다. 처음엔 미완성이어도 허술해도 시작부터 했다. 시작하고 나면 그 허술함은 곧 피드백이 되고 피드백은 곧 개선이 됐다. 행동이야말로 완벽에 가장 빨리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멈춰있는 완벽주의자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 반면 움직이는 나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계속 이동했다. 세 번째 핑계는 내 안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었다. 타이밍이 아니라고, 돈이 없다고, 네트워크가 없다고, 상황이 안 맞는다고 나는 수도 없이 말해왔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졌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생각은 나를 보호해줬다. 하지만 그 보호막은 동시에 내 성장을 가로막았다. 핑계는 내 책임을 빼앗고 책임을 잃은 나는 힘도 잃는다. 힘을 잃은 순간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나는 핑계를 없애기 위해 모든 문장의 시작을 이렇게 바꿨다. 지금 안 하는 이유는 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으로 단어 몇 개를 바꿨을 뿐인데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해결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해결책은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두려움은 내 속도를 늦췄고 완벽주의는 내 출발을 막았고 핑계는 내 방향을 흐렸다. 이 셋을 극복하자 길이 보였다. 길이 보이니 속도가 붙고 속도가 붙으니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자 두려움은 입을 다물었다. 행동은 세적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무기였다. 나는 이제 안다. 두려움, 완벽주의, 핑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셋은 내가 움직이는 순간 힘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움직인다. 움직이는 동안 그 셋은 나를 해칠 수 없다. 멈추는 순간 그 셋은 다시 달려든다. 멈추지 않는 것이 나의 방패이고 나의 칼이다. 이 세적을 극복한 뒤 나는 속도와 타이밍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 나는 배웠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 세상은 신호를 주지 않는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뒤따라간다. 나는 신호를 만들었다.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 내가 타이밍이 됐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 그러나 나는 안다. 준비는 시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작하면서 채워가는 것이다. 속도는 완벽보다 강하다. 속도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내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기회도 준다. 나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다. 경험이 없을 때도, 자본이 적을 때도, 자료가 불완전할 때도. 왜냐하면 그 어떤 부족함도 멈춰있는 시간보다 나를 더 크게 망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동안 나는 데이터를 얻었고 데이터를 통해 전략을 수정하고 수정한 전략은 다음 행동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이 과정이 바로 속도의 선순환이었다. 속도는 나를 두려움에서 끌어냈다. 머릿속에서 상상만 할 땐 실패가 무서웠다.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실패는 단순한 체크리스트의 한 가지 항목이 됐다. 속도는 실패를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든다. 과정 속에서 실패는 교정의 기회였고 교정은 나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렸다. 나는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았다. 시장 상황이 불리해도 계절이 맞지 않아도 경쟁자가 강해도 먼저 들어갔다. 그 순간 경쟁자는 방심했고 시장은 내 움직임을 변수로 받아들였다. 타이밍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움직인 날이 곧 적기가 됐다. 속도와 타이밍은 따로 가지 않는다. 속도가 있으면 타이밍을 만들 수 있고 타이밍을 잡으면 속도는 배가 된다. 나는 두 가지 모두를 잡기 위해 규칙을 세웠다. 결정은 24시간 안에 내린다. 기회는 48시간 안에 시도한다. 실행은 72시간 안에 첫 결과를 만든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시간을 압축한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서두르면 망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서두르지 않아도 망친다. 서두르다 망하면 다시 할 수 있지만 미루다 망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서두르면 고칠 수 있고 미루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속도를 선택했다. 속도를 높이면 타이밍을 놓칠 확률은 줄어든다. 타이밍을 만들면 속도를 유지할 이유가 생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빨리 결과에 닿았다. 속도는 경쟁의 무기이고 타이밍은 승부의 칼날이다. 나는 그 두 개를 동시에 쥐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이 나쁘다면 오늘을 좋은 날로 만든다. 조건이 나쁘다면 조건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그 방법은 하나다. 속도를 올리는 것. 속도를 올리면 세상이 나를 기다린다. 속도를 늦추면 나는 세상을 기다린다. 나는 세상이 기다리게 하는 쪽을 택했다. 그렇게 만든 무기와 규칙은 내가 살아남을 세상을 완전히 바꿨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봤다. 말로는 다 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 책상 위에 계획은 그럴듯했지만 현장은 그들을 모른다. 왜냐하면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계획이 아니라 행동으로 쓴다. 나는 행동하는 세계 안에 있다. 이 세계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여기선 왜 안 했는가 보다 무엇을 했는가가 전부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 뿐이다. 행동하는 자의 세계는 거칠다. 거절은 기본이고 실패는 의무다. 그 속도와 압박 속에서 멈추는 사람은 바로 도태된다. 하지만 버티고 다시 시도하고 속도를 높이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만이 기회를 독점한다. 나는 그 세계에서 살아남았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나는 안다. 꿈은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꿈은 내가 매일 땀으로 지키고 반복으로 쌓아 올린다. 어제의 성취를 오늘 반복하고 오늘의 반복을 내일 개선한다. 그 개선이 쌓이면 언젠가 나는 시작할 때 상상조차 못했던 높이에 올라가 있다. 행동은 나를 내가 모르는 곳까지 데려간다. 행동하는 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멈춰 있는 사람에게 1년은 기다림이지만 나에게 1년은 수백 번의 시도와 교정이다. 멈춘 1년은 빈손으로 끝나지만 움직인 1년은 무엇이든 남긴다. 그 무엇 이때로는 실패일 수 있다. 그러나 실패조차도 나를 전진시킨다. 실패조차도 행동하는 자의 재산이다. 나는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는다. 세상은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먼저 움직인다. 먼저 움직이면 세상은 반응한다. 그리고 그 반응이 다음 길을 만든다. 이 단순한 원리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도 꿈을 말로만 꾸지 않겠다고. 꿈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고.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바꾸고 싶은 현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오직 내 행동만이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움직인다. 오늘이 쌓이면 내일이 바뀌고 내일이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 내 인생이 바뀌면 내가 속한 세상이 바뀐다. 그 세상은 오직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나는 그 세상의 주인으로 살기로 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이다. 그리고 그 빈통을 채우기 위해 나는 내 손으로 움직인다. 어제도 지금도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다.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힘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계획만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한 걸음을 내디뎌 현실을 바꾸고 있는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뤘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당신 손으로 마무리를 지었는가? 실수해도 괜찮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한 걸음을 뗀 순간 이미 궤도는 바뀌고 있다. 단 한 번의 결심, 단 한 번의 시도, 단 한 번의 마무리가 그 변화를 시작한다. 그렇게 하루를 움직이고 나를 전진시키는 것. 그것이 곧 당신의 부다.